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솔회에 또 아주 특별한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는 영광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윤인구 아나운서님이시고요. KBS 편성본부 아나운서실 한국어연구부장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제가 너무나 영광으로 생각하는데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KBS 편성본부 아나운서실 한국어연구부라는 게 있는가 봐요. 네네. 그런데 이제 윤 아나운서님께서는 그 전에도 이미 거기서 한 2년 정도 팀장을 역임을 하신 걸로 네네, 나와 있는데 또 지금 이제 부장의 직을 갖고 계신데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여기가 어떤 곳인가, 무슨 일을 하는가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한국어연구회라는 조직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본사에 한 100명 가까운 아나운서들이 있고요. 또 지역에도 한 100명 가까운 아나운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KBS 아나운서이자 또 KBS 한국어연구회에 속한 또 회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모든 KBS 아나운서들은 KBS 한국어연구회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제 한국어연구회원이라는 조직은 지난 1983년도에 그 저희 대선배들께서 이제 방송 언어가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올바른 방송 언어를 통해서 좀 품격 있는 우리말, 품격 있는 한국어를 확산시키는데 KBS 아나운서들이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모이셔서 만드신 조직이에요. KBS 아나운서로 입사를 하게 되면은 누구나 우리말과 관련돼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거겠죠. 일종의 공부 모임처럼 KBS 한국어연구회가 1983년에 시작이 돼서 왔는데 그것을 이제 회사 차원의 건의를 하신 거죠. 그래서 좀 더 공적인 업무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KBS는 어쨌든 국민들이 내시는 그 수신료를 받아서 운영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거를 더 가치 있게 활용을 하려면은 어떤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기구로 만들면 좋겠다는 걸 건의하셔가지고 1986년에 한국어연구부라는 조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어연구부라는 공적인 조직에서 우리말과 관련된 여러 연구, 출판, 교육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한국어 교육 사업팀과 한국어 연구 사업팀 이렇게 두 팀으로 그러니까 교육부와 연구부가 그렇죠. 네. 거기에 이제 한 30여 명의 현직 아나운서들이 부서원이 저를 포함해서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의 일을 크게 이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출판 그리고 강의를 포함한 이제 교육 사업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방송을 통해서 현장에서 그 체득하는 사례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료집으로 만들기도 하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통해서 같이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하기도 하고 회사에 781-3838 그 번호로 된 한국어 상담 전화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365일 24시간 열려있는 전화라서 언제든지 KBS 밖에서나 시청자들이 전화를 걸어오신다거나 아니면 사내 제작팀이 그때그때 뭐 자막이라든지 어떤 이 대본에 있어서의 그 조언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상담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전화를 운영하고 있고요. 방송 출연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뭐 사내 아나운서는 물론이고 기자라든지 성우, PD들을 또 교육하는 일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뭐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한다든지 또 공공기관에 뭐 출강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저희 KBS 한국어 포스터라는 거를 한 22년째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뭐 헷갈리는 발음이라든지 잘못 사용하고 있는 말들에 대해서 올바른 지침을 그렇죠. 그달에 저희가 이제 주제를 선정해서 만들고 있어요. 이 작업을 벌써 한 22년 동안 해오고 있는데 매달 한 4,500여 부를 만들어서 전국의 이제 학교와 또 공공기관과 그런 것들을 이제 배포를 합니다. 또 이런 방향으로 언어 생활을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저희가 대안을 좀 제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 10년째 됐는데요.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이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언어 교육을 저희가 직접 KBS 아나운서들이 그 학교에 가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벌써
한 1200여 학교에 갔고 10년 동안 한 30만 명의 친구들을 만났죠. 저희가 매년 이제 100개 학교씩 찾아갔었는데 사실 쉽지 않은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명감을 갖고 저희는 사실 10대 그 전후의 아이들의 그 우리말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절실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습관이 잘 들여져야 사회에 진출해서도 그게 계속 이어져 나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누구나가 지금 더 이상 직접 가서 강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방송국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제일 잘하는 거는 방송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방송 프로그램처럼 강의안을 만들었어요. 애들은 요즘 재밌어야 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집중을 이끌 수 있는 뭔가 없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요즘 또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 해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우리 도경환 아나운서 그리고 걔는 훌륭하다의 요즘 개통령이라고 부르는 강혜홍 씨 뭐 그런 분들을 섭외를 해서 아주 한 40분짜리 좀 집중도 있게 강의를 만들어서 전국 학교에 배포를 하는데 오히려 올해 좀 개선된 사항은 전에는 100개 학교밖에 찾아갈 수 없었지만은 이 강의안을 배포하다 보니까 학교 수를 늘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300개 학교로 그 수혜 학교 수를 늘렸고요. 30개 학교는 유튜브 온라인 강의로 실시간 강의로 해서 서로 약간 그 상호작용할 수 있게 쌍방향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해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첫 번째 질문에서 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주는데 얼마 전에 외솔상을 수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너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큰 상을 주셔서 너무나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그 소감을 조금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일들을 그것도 꾸준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펼쳐오셨으니까 오히려 수상이 늦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요. 수상 소감을 다시 한번 좀 청해 듣고 싶습니다. 저희 이제 부서가 받은 거지 제가 받은 게 아니기 그러나 때문에 대표시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그 한국어 부원들이 각자가 맡은 방송을 하면서 또 한국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고충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받은 외솔상은 약간 지칠 법한 저희들한테 정말 단기같이 선물을 주신 게 아닌가 싶어서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저희 부원들한테도 그런 걸 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당신들이 하는 일을 사실 방송에 비하면은 빛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잘 모를 수도 있고요. 근데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리고 누군가는 우리가 하는 일을 눈여겨서 지켜보고 있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를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하여튼 저희가 올 한 해 또 코로나 상황을 맞아서 하지 못한 일들이 많고 새로 시도해 본 일들이 많았는데 그러면은 외솔 최연배 선생을 기리는 외솔상에 한번 우리가 한국어 연구부로 응모를 해보자 했는데 또 마침 큰 상을 주셔서 너무나 기뻤고 사실 이거는 수십 년 동안 저희 선배들께서 차려놓은 밥상에 저희는 그냥 수저만 올려 놓은 셈이죠. 그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었을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쭉 그 몇몇이 이어오던 내공들이 다 쌓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솔 정신에서 가장 저한테 울림으로 왔던 것 중에 하나가 외솔 선생님은 단순한 이론가나 연구가가 아니라 항상 실천을 하셨었는데 우리 윤인구 아나운서님도 보면 실천가라는 데 더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냥 구상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쭉 행해 오셨기 때문에 가장 최전선에서 한국어를 그러니까 말을 다루고 또 한국말을 다루는 분이 실천을 하신 게 아닌가. 그 실천가로서 당연히 상을 받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실천가로서의 그 각오 아니면 무슨 사명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받는 기쁨인 동시에 어깨가 또 무거운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이제 시청자와의 맞닿아 있는 그 장소에서 사실 늘 조마조마하죠. 팀장, 부장, 뭐 국장한테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온 국민한테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 자리가 또 무겁고 중요하다는 거는 아마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나운서가 다 깨닫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외솔 선생님께서 이렇게 살아 계셔서 아나운서들의 활동을 보셨다면은 얼마나 뿌듯해 하셨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작금의 우리 그
언어 생활을 보셨을 때는 얼마나 또 속상해 하셨을까. 네. 그래서 그것들을 잘 조율을 하고 조절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올바른 우리말을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KBS 아나운서의 역할이 아닐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어 연구부라는 어떤 우리말을 연구하는 조직이 있는 방송사는 KBS밖에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앞으로는 이게 좀 더 다른 방송사에도 확산이 네. 됐으면 좋겠고 저의 바람은 이제 뭐 한국어 연구부에 그치지 않고 저희 KBS 내에서도 한국어 센터로 좀 격상이 돼서 좀 더 심층적인 한국어 연구와 또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또 콘텐츠로 만들 수 있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최일선에서 실천하고 계시는 분으로서 또 우리 일반 시청자들이나 일반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을 더 극대화시키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주식형 선생님이나 최현변 선생님께서 우리의 K-팝, K-드라마가 이 한류를 통해서 이렇게 확산이 돼서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말을 배우고 싶어하는 지금의 현실을 보셨더라면은 물론 하늘에서 보고 계시겠지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네, 네. 그 반면에 비속어,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 또 무분별한 줄임말 이런 네. 상황들을 보셨을 때는 또 참으로 통탄하실 일이고. 안타까워하셨겠지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은 우리말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좋은 콘텐츠로 서비스를 할 것이냐, 어떻게 우리말을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인들한테 쉽고 편리하게 우리말을 배울 수 있도록 안내를 할 것이냐를 네.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뭔가 좋은 대안을 이런 우리말이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우리말이 있습니다. 이런 글 쓰시면 훨씬 더 상황에 적절합니다라고 대안을 제시해 드리는 것이 오히려 지금의 방법에는 맞는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나 아니면 방송 언어나 아니면 일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우리말이 훼손되는 거에 대한 걱정, 비판적인 시각도 있지만 그거를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오히려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측면을 더 개발하고 그것을 더 부각시키면서 이런 부정적인 거를 해소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옳은 거다. 또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제 제 공부가 그래서 그런지만 굉장히 비판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데 또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까 그 KBS 아나운서 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면 지금 뭐 100분에서 한 200분이 활동을 하면서 이 한국어 관련해서 굉장히 정말 이렇게 힘든 여건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신다 그랬는데 그거 외에도 또 KBS에서 이렇게 앞으로 더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그런 게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건이 된다면은 올해 그랬듯이 외부 뭐 예산을 좀 더 끌어와서 좋은 우리말 관련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안녕 우리말 5분 분량의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것 그리고 한글날 특집으로 저희가 2부작으로 100일장 콘서트 노래를 짓다라는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서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들한테 가사를 받아서 그 유명 작곡가인 김영석 씨가 거기에 곡을 붙여서 인기 가수가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방송에서. 얼마나 또 우리 학생들로서는 이제 예비 음악가들인데 데뷔할 수 있는 또 장이 마련된 거죠. 그들은 또 이제 한글로 한번 노래를 우리 외국어나 비속어를 쓰지 않고도 아름다운 우리말의 노래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를 실험해보는 장이 될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굉장히 반향이 좋았어요. 기회가 된다면은 뭐 내년에도 또 새로운 기획으로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정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좀 중시하는 그 대상은 10세 전후의 우리말을 이제 막 익히기 시작하는 그 시기의 아이들한테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 말하기 과정은 있는데 사실 말을 하려면은 정확하게 읽고 발음을 해서 상대한테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발음과 정확한 낭독에 대한 교육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배들이 항상 안타까워하셨는데 지금이 특히 이제 비대면 시대에 초등학교 필독 도서라든지 초등학교 교과서를 저희가 약간 오디오북처럼 만들어서 교육부와 좀 그 논의를 해서 그런 오디오북 작업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그게 이제 정규 교과 과정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좀 같이 의견을 나눠보는 그런 작업도 구상을 하고 있고 정확한 발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네, 교육을 네. 받으면서 네, 네.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정말 이 단어에 대한 표준 정확한 발음인 것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가면서도 이게 올바른 발음인지 아닌지를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거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이, 청각적 자극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거나 잘못되어 있으면 이제 그게 다시 아웃풋으로 나오는 네. 출력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말 올바른 듣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많이 만들어 주신다. 그게 이제 생각하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디오북이라던가 뭐 이런 걸 거고 그런 거를 최전선에서 또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우리말을 가장 예쁘고 바르게 사용하시는 아나운서 분들이니까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발음 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기존에 이제 포털에 있는 발음 사전은 그냥 각 단어들에 대한 발음을 제시만 하고 있는데요. 문장 사실, 단위는 또 다르죠. 네. 저희도 헷갈리고 더더군다나 우리말을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은 그 단어의 활용 형태, 예를 들어서 막다가 어떻게 변해서 뭐 막고, 말꼰지, 막꼰지, 막고, 발꼰지, 박꼰지, 밥단지, 발단지 이게 사실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정말 궁금한 거를 해소시켜 줄 수 있도록 그 활용형에 대한 발음 사전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의미 있는 시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꿈이긴 한데 그게 이제 어떤 분들은 너무 방대한 방대하다. 양이지 않느냐. 네. 그러면은 그거를 처음부터 그걸 다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처음에는 정말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 중요 단어들부터 시작해서 그 사례들은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하다 보면은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점차 폭을 늘려가다 보면은 하나의 또 멋있는 그런 활용형에 대한 발음 사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뭐 이제 계속 제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는 일들이고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면 한국어 연구부 부서로서만 그 존재할 것이 아니라 KBS가 정말 공적 책무를 가지고 여러 사회적 약자라든지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 수혜를 받지 못하는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면 그 중에 항상 들어가는 거는 KBS 표준 한국어의 보급이거든요. 보급. 그래서 그런 일을 하려면은 지금 부로서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조금 기구를 확대해서 거기에 뭐 미디어 사업부도 두고 한국어 연구부, 그리고 한국어 사업부 그렇게 해서 좀 더 세분화해서 전문적으로 좀 더 보충된 인력을 갖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외솔 선생님께서 생존에 계신다면은 우리 그 KBS 아나운서들을 어떻게 협업을 하셨을까? 뭘 하자고 하셨을까? 되게 네, 궁금해요. 그리고 저도 외솔 선생님께 어떤 일을 해보자고 제안을 드렸을까?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저희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도 있고 또 학계에서 연구하시는 또 선생님들의 한계도 있을 터이고 그러니 좀 더 그 시너지 효과, 더 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학계에 계신 분들 또 현장에 있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같이 뭔가를 한다면 협업할 수 있도록. 네. 그런 일을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네, 오늘 한 이 정도로 네. 말씀 청해 듣는 거로 하고요. 여기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